2024년 12월 10일 화요일 제412화 미주아닌 우리 세상. 안녕하세요. 아리조나의 태바유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김사장입니다. 커네티컷의 박 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우, 지금 한국에서 일어난 그 윤석열 계엄령 사태로 인해 아주 전 세계가 혼란인데요. 자, 우리 박 사장님 지난주에 그 시국 집회 하셨는데 그 상황 좀 알려주세요. 예, 지난주에 워낙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그래서 커네티컷 깨어있는 사람들의 모임 주최로 해서 학생 몇 명하고 같이 함께 했어요. 그러면서 좀 다 같이 모여서 일단 소리라도 치니까 좀 네. 속은 좀 후련하고 노래도 이물이 위한 행진곡도 한 곡 부르고 또 우리 동네에는 또 장호준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장호준 목사님이 또 함께 하셔가지고 좋은 말씀 나눠주시고 그랬어요. 아유, 그러셨군요. 자, 그럼 우리 박 사장님께서 그 지금 이 현 상황에 대해서 포스터를 몇 가지 재미나게 이렇게 만드셨는데요. 한번 볼까요? 자, 해외 어, 여러분, 이제부터는 전면전입니다. 음, 교황님께서 탄핵이 없다면 성탄이 아닙니다. 이거 다 우리 코네티컷의 박 사장님이 만든 겁니다. 교황 전 세계 주교들에게 긴급 서한. 뭐라고 윤석열 탄핵이라고. 탄핵은 이렇게 실천하세요. 전면전으로. 내일 다 함께 탄핵의 기도를 바칩시다. 탄핵의 기도. 이 교황 프란치스코와 천주교 개념으로 해서 아주 해악이 넘치는 재미난 이런 여러 가지 포스트들 많이 만들었습니다. 자, 윤석열 아저씨 제발 나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4살짜리 소녀 모습. 네. 아, 얘는 귀엽다. 주님, 아휴, 성녀를 탄핵시켜 주세요. 송강호와 이 모르겠다. 살인의 추억 영화 포스터를 패러디한 거죠? 음, 네, 탄핵의 추억. 아, 탄핵의 추억도. 탄핵하슈. 영화. 그 다음에 이거는 마동석? 탄핵도시. 네. 네. 탄핵도시 2. 원래 범죄 도시인데. 아, 오, 아, 범죄도시를 범죄도시. 탄핵도시라고 했구나. 음. 탄핵 비상선언. 이병헌도 나오고, 뭐, 전도연도 나오고, 오, 송강호 나오는. 그래. 이거는 영화 제목이 비상선언이에요, 그냥. 영화 제목 자체가 음. 예, 비상선언이에요? 예, 예. 비상계엄하고 비슷하네. 예, 이것도 영화 제목이 극한 직업인데 제가 거기다 탄핵을 얹은 거지. 되게 재밌게, 예. 악을 잡을 재밌게 것인가, 범인을 만드셨다. 잡을 것인가. 탄핵 음. 극한 직업. 잘 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기발하게 이렇게 만드셨어요? 아니, 제가 이걸 만든 목적이 있어요, 사실은. 뭐냐면은, 우리가 평소에, 네트워크하고 소통하는 사람들은 우리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외의 사람들은 상대방이 어떤 생각, 이 시점에서 이 비상계엄, 위법계엄, 내란 계엄을 일으킨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이런 좀 소프트한 포스터를 패러디한 거를 보내줬을 때 반응을 보면 좀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시리어스한 포스터보다는 이런 걸 만들어 본 거예요. 가볍게 이해할 가볍게. 수 있게 열 마디 그렇죠. 설명보다 이런 그렇죠. 그렇죠. 집약되고 재미있고 예, 가벼운 예, 포스터를 보내서 그 사람들의 예, 반응을 본다. 예. 예, 여하튼 그거예요. 우리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큰 또 호소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맞아요. 상황에서는. 그래서 자, 재밌다고 해본 거예요. 예, 예. 박 사장님이 만든 것들 페이스북에 올려서 많은 분들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박 예. 사장님이 뭐 저작권 같은 거 청구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무료 저작권인가요? 그, 어차피 영화, 유명했던 영화들 패러디 한 거니까. 예, 본인도 패러디 한 거니까 괜찮다. 예, 그럼요, 마음껏 그럼요. 갖다 쓰시기 바랍니다. 자, 예. 태바님,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인 동포들이 벌이고 있는 일들이 있는데, 태바님이 한번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여러 지금 그 나라 도시에 이렇게 흩어져 사시는 우리 동포들께서 정말 여러 가지 지금 내용들 집회하고 있는 현장 이런 사진들, 영상들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자, 여기는 멜버른, 네?
자, 여기는 시드니예요. 이날 갑작스러운 집회 때문에 여러 사람이 모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140여 명들이 아름아름 해갖고 그렇게 많이 오셨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젊은 학생들, 청년들이었고요. 또 여성분들이 많이 왔다고 해요. 자, 윤석열 퇴진 프랑스 행동 시민 집회가요. 12월 14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토요일 오후 3시예요. 자, 그리고 이거는 프랑크푸르트네요. 자, 한번 보실까요? 조선일보 서정주 박정희까지 일본 놈의 충성스런 앞잡이일 때 동상 걸린 손가락을 잘라내가며 해방을 위해 싸웠던 건 백성들이다. 한살원인 전두환과 극돌만이들 5060의 무기영아 대물림할 때 잡혀가고 죽어가고 고문당하며 민주를 위해 싸웠던 건 국민들이다. 체포하라! 그의 수와 나머지 내란 동조자들 당장 체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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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켓 잠깐만 찍겠습니다. 너무 잘 그렸어요. 본인이 그리셨나요? 네. 아, 네. 예, 짱입니다요. 목소리 크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한국의 민주주의를 퇴행시킨 윤석열을 파면하라. 독일 유학생 및 연구자 시국 선언문. 지난 12월 3일 일상은 중단되었다. 대한민국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언으로 45년 전의 비극을 떠올려야 했다. 이렇게 열심히 쓴 건 아니고요. 그냥 생각을 써봤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한 명의 목소리라도 더하고자 비록 다른 시민과 함께 한국에서 같이 싸울 수는 없겠지만 독일에 있는 우리들도 같이 함께 있음을 보여주고자 오게 되었습니다. 무력으로 억누르려고 할 때 민주주의의 기본은 바로 깨집니다.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모여주신 모든 사람들의 힘이 하나하나 모여서 그런 민주주의를 이뤄가는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민주주의를 빚진 한 국민의 입장으로서 윤석열의 접근 행태에 대한 행동을 보면 그의 안중에는 국민의 행복과 일상은 전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을 체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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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괴테 동상 앞에 있습니다. 우연찮게도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한강 작가가 노벨수상을 했네요. 문학의 힘이 무엇인가 물으신다면 저희에게 무언가를 상상할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느꼈던 감정과 경험을 저희들도 같이 느끼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겠습니다. 반국가 세력은 윤석열 그 자신입니다. 맞아요. 재외동포 시국선언문. 대한민국의 역사는 피와 눈물로 지은 민중의 역사이다. 민주주의는 절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하나의 권리도 그냥 주어진 게 없습니다. 모두가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낸 것들이고 한 번 주어졌다고 해가지고 지켜지는 것도 없습니다. 때 그 장면을 기록으로 남겨 세계에 알린 기자분을 기억하시나요? 네. 그분 성함을 미리긴 힌츠페터였고요. 네. 그 독일 기자분이 아니었다면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마침 드로잉에서 소셜 제스처라는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 수업에서 우리 인간이 그런 드로잉으로서
드로잉을 통해서 인간이 이제 사회와 연결되고 그리고 어떤 목소리를 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었는데요. 그리고 그 시간에서 여러 나라에서 찾아오신 교수님들과 작가님들과 이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광주에서 자라면서 수많은 선생님들의 그리고 부모님의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탱크가 들어오는데 학교 담을 넘어서 키보다도 높은 담을 넘어서 도망간 이야기. 제가 이걸 만들었는데요. 여기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세월호 때 우리 어린 친구들이 들었던 방송이잖아요. 가만히 있으라. 그래서 구호로 잊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 같이 반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내용은요,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강숙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인데, 지난 12월 7일 토요일 오전 10시 반부터 독일 프랑크푸르트 시내 그 중심가에 있는 그 괴테 광장에 있는 괴테 동상 앞에서 이렇게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그 프랑크푸르트 인근은 물론 멀리서 마인츠, 스투트가르트, 본, 베를린 등 뭐 전 독일에서 한 200여 명이 모였대요. 동포들 그리고 유학생들 이렇게 많이 모여서 윤석열 탄핵을 이렇게 소리 높여 외쳤다고 해요. 자, 독일 뮌헨 시국 집회 12월 14일 토요일 오후 3시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문화 파리 광장에서 12월 13일 금요일 오후 6시 불법 계엄 용서 없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집회가 열립니다. 자, 이거는 함부르크의 이승현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이에요. 보니까 12월 14일 토요일 오후 3시에서 5시에 함부르크 성 페트리 교회에서 윤석열 탄핵 집회가 있습니다. 자, 일본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두희 님이 보내주셨죠? 예. 네, 맞습니다. 이것도 12월 7일 토요일 일본 나고야 중심가인 사카에 그리고 텔레비전 탑 앞에서 이렇게 집회를 가졌는데 이 장소는 8년 전 박근혜 퇴진 촛불을 들었던 곳이라고 해요. 참가자는 40여 명이고요. 이 중에 일본인 참가자도 한 절반이나 된다고 해요. 네, 여기 보이시죠? 여기 현수막. 이거는 일본인이 직접 이렇게 글을 써서 갖고 나온 현수막인데요. 내용이 뭐냐면은 민주주의 이름으로 윤석열을 탄핵시키자라는 내용이에요. 일본인께서 직접 이렇게 붓글씨로 써갖고 나오셨다고 하네요. 진짜 놀랍죠? 예. 자, 이제 캐나다로 넘어와 볼까요? 네. 이 포스터는 어떤 포스터입니까? 네, 우리 미우셀 세리님 아시죠? 김세리님, 예. 네, 그 빅토리아에서 집회를 할 예정인데요. 장소는 이너하버 비지터 센터에서 12월 14일 금요일 오후 5시에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지금 우리 세리님 혼자서 단독으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사람이 한인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김세리님은 그냥 혼자라도 한다. 좀 그런 마음으로 이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캐나다 오타와 윤석열 아웃 즉각 탄핵 12월 14일 토요일 오후 5시 오타와 사랑교회에서 집회 있습니다. 토론토죠. 캐나다 토론토 12월 14일 토요일 오후 1시 내란숙의 윤석열 즉각 탄핵. 자, 이 사진은요. 그 12월 7일 대한민국 국회 사진인데요. 지금 이거는 원래 그 오늘 나오시려고 했던 권윤지 작가님 아시죠? 예, 소나무당 부대변인 권윤지 작가님. 네.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대담하면서 우리 함께 얘기 나누려고 했는데요. 지금 현재 그 독감에 걸려서 응급실에 갔어요. 이게 얼마나 지금 추위에 고생을 했으면.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다 아무런 문제 없이 집회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독감 걸려가면서 아스팔트 위에서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를 딱 알겠네요. 권윤지 작가님 통해서. 네. 예. 자, 지금 국회 앞이고요. 지금 굉장히 지금 이 상황이 그 급박하고 또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셨는데도 질서정연하고 아주 담백하게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 미시건의 송민영님이 보내주신 사진인데요. 지난 12월 8일 일요일 저녁 6시에 긴급 집회가 미시간주 앤아버에 위치한 미시건 대학교 캠퍼스에서 열렸다고 해요. 많이 모이셨네요. 예. 굉장히 많이 모였죠. 그 미시간 세사모, 그리고 미시간 노사모, 북미 대학원생 및 연구자 모임에서 공동 주최한 이 집회에 한 130여 명의 그 미시간 한인 동포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예, 미시간에 별로 한인분들이 많지 않은데도 이렇게 집회에 많이 오셨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내란죄 수괴, 윤석열 탄핵과 내란 공범, 위헌 정당 국민의힘 강력 처벌을 촉구했다고 해요. 최근 미국에서 시작된 시국선언 중에서 3가지가 미시간주에 있는 한인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는데요. 북미 한인 교수 시국선언, 북미 대학원생 및 연구자 시국선언, 재외동포 시국선언인데 이 집회에서도 시국선언 낭독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참가자들 모두 이무리한 행진곡을 합창 후 자유발언을 했고요. 또 애국가를 합창한 뒤에 집회를 마쳤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보다시피 추가 집회는 돌아오는 일요일 예정되었다고 합니다. 예, 지난번에 미우새에 나오신 바 있는 신선우 교수님, 아이오와대, 그 다음에 UCLA의 이남희 교수님 등 교수, 연구자 500여 분이 넘는 분들도 윤석열 탄핵을 요구하는 성명서 발표했죠. 맞습니다. 자, 애틀란타 시국 집회 있습니다. 12월 14일 토요일 오후 2시 쇼티 하월 공원 파빌리온에서 둘루스 H마트 근처네요. 윤석열 탄핵 집회 있습니다. LA 체포 버스 이름이 아주 강력합니다. 당장 이자를 체포해야 된다. 자, LA 총영사관 앞에서 14일 토요일 오전 11시 집회 있습니다. 우리 노스캐롤라이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12월 15일 일요일 H마트 앞에 도로에서 Democracy is back in Korea. 왜 이런 문구를 썼냐면 H마트에 많은 미국 사람들 오지 않습니까? 한국을 이해하는. 이분들한테 한국이 그렇게 국격 완전히 떨어져서 망한 게 아니다. 이런 시민들의 힘으로 우리 민주주의는 다시 섰다. 이런 거를 알리기 위해서 집회를 합니다. Democracy is back in Korea. 윤석열 탄핵 국힘당 해체. 캐리 노스캐롤라이나. 자, 뉴욕 집회네요. 윤석열 탄핵 뉴욕 집회. 13일 금요일 7시, 오후 7시, 14일 토요일 오후 4시 윤석열 탄핵 뉴욕 집회. 미주 동부 한인 유학생 누구나 참여를 바란다고 합니다. 장소는 브로드웨이와 32가 코너 맨하튼입니다.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윤석열 때문에 저희들 지금 잠 못 이루고 있죠. 맞아요. 예, 그 다음에 또 국회에서 똥별이라고 그러나요? 그 사람들, 계엄 반란군들, 참여했던 네. 사람들 데리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그런 거 보느라고 잠을 못 자고 있죠. 예, Sleepless in Seattle. 자, 불법 계엄 내란 수계 윤석열을 탄핵하여 민주주의 지켜내자. 12월 14일 오후 3시 시애틀 센터 분수 앞에서 집회 있습니다. 뉴욕의 오마이크님과 미주동포 비상행동의 존킴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12월 7일이었어요.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등 150명이 넘는 인원이 맨하탄 K타운 입구에 모였는데요. 8년 전 박근혜 탄핵할 때도 이 자리에서 집회를 했던 그 자리예요. 세사모 집회도 이곳에서 했던 바로 그곳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1월 4일 또 모이기로 했는데 변수가 생기면 또 모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날 애초에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계획된 것이었는데 계엄에 이어 한국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자 참가자가 급속히 늘어서 150명이나 되었다고 해요. 준비 관계자에 따르면 애초에는 30여 명이 참가를 하겠다고 등록을 했는데 계엄 사태 뒤 60명으로 늘고 또 7일 새벽 탄핵이 무산되자 150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날 참가자들은 밤새도록 방송을 봤는데 국힘의원들 불참으로 결국 투표가 그 불성립 결과가 나오니까 이제 너무나 분노가 이제 치밀어 오른 거죠. 그래서 이제 맨하탄 32가를 찾았고요. 또 지나가던 한인 청년들도 합류하여 피켓을 들고
참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주에서 또 온 가족이 함께 이렇게 오기도 했다고 해요. 아유,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이 정도가 되면은 윤석열 본인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생각 안 하나 모르겠어요? 네, 이제 뭐 하루가 다르게 많은 일들이 밝혀지고 있고, 뭐 내란 수괴 증거들이 뭐 바로 정확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윤석열이 계엄군에게 전화해가지고 뭐 의사당 안에 들어가서 국회의원 끌어내라, 아예 한 그런 증언까지 바로 있으니까 뭐 이거는 이제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과연 그 대신 검찰이나 공수처나 수사본부가 얼마나 양심적으로 법에 따라서 수사를 제대로 하고 기소를 하고 헌법재판소는 올바르게 판결을 할 것인가, 이것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될 건 아니고, 이렇게 한국 내에 있는 촛불 시민과 해외에 있는 모든 동포들이 계속 그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딴만 먹지 않도록 우리가 맞습니다. 계속 밀어붙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요번 일을 계기로 해서 느낀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일을 겪을 때, 탄핵 집회 같은 걸 하려고 그럴 때 참 힘든 부분이 알리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그 다음에 장소더라고요, 문제가.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 아이디어 같은 것도 있으면, 이번 참에 이렇게, 포스터 공유하듯이 이렇게 서로 지역별로 좀 공유를 해서, 물론 지역별로 다 상황이 틀리니까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그런 정보를 서로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좋은 의견입니다. 집회를 준비하는 분들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요.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 뭐 신고를 해야 되나, 뭐 또 교회 같은 경우는 허락을 또 받아야 되기도 하고, 뭐 일반 상가 같은 경우는 또 업소와의 문제도 있고, 하여튼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는 한인분들이 있는 그런 도시 같은 경우는 이걸 또 어떻게 효과적으로 또 알려서 집회에 오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아까 빅 히스토리 강인호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진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이야말로 또 한 번 우리 국민들 모두의 단결된 힘이 필요한 때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